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나오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많은 산모들은 먹는 것부터 입는 것 등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로지 산모 혼자서 출산을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감내해야 해서 임신이 더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는 아이가 해가 될까 싶은 마음에 임신 전에 하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미용 관련한 것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또한 배가 불러오고 외형이 변하게 되면서 급격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미용 시술일 겁니다. 오늘은 많은 임산부들이 궁금해하는 임산부 미용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임산부가 파마나 염색 같은 미용 시술을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고 뇌가 발달하는 임신 초기만큼은 파마와 염색을 가급적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염색약이나 파마로 인해 태아 기형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100% 안심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학 성분이 미미하게나마 두피에 있는 모공을 타고 들어와 혈관을 통해 태반까지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는 분만은 1에서 2개월을 앞둔 임신 후기에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천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을 하거나 가급적 약재가 모발 뿌리에 닿지 않게 시술해 줄 것을 사전에 부탁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만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평상시에 없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팔 안쪽이나 귀 뒤쪽 같은 곳에 테스트를 거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을 선택을 할 때는 공간이 여유가 있고 환기 및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 눈썹 관련 시술은 어떨까요? 임신 중에 눈썹 염색이나 속눈썹 연작 또는 속눈썹 펌 시술을 받는 경우 사용하는 약품이 소량이기 때문에 몸에 흡수될 염려가 적기는 하지만 눈 주변은 피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속눈썹 연장 시 사용하는 접착제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시술은 의료진과 상담 후에 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분들 헤어 시술만큼이나 네일 아트도 많이 받으시죠? 한 달에 한 번씩 네일샵에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로 셀프 네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산모님들 중에서도 임신 전에 네일 아트를 하시던 분은 임신한 상태에서는 네일 아트, 젤네일, 즉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가 몸에 흡수되어 임신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리무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네일 아트를 하는 것이 산모의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면 주 1에서 2회 정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젤네일도 나쁘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거나 마취가 필요한 경우 젤네일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후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네일 아트나 젤네일을 할 때는 가급적 친환경적인 재료의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리무버 역시 아세톤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네일 제품의 여러 향기로 인해 입덧이 심해질 수 있으니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케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 범위가 넓어지면서 최근 아이가 사용하는 향수 제품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향수나 방향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좋은 향기가 코로 들어와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심신 안정 등 기분 전환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대부분의 향수는 알코올과 향류, 증류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이 지속되도록 하는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현재 환경 호르몬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었을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태아의 생식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8에서 12주 사이에 향수를 사용할 경우 남아의 생식 능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향수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인증을 거친 천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액체 향수보다는 알코올이 적게 들어있는 고체 향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피부에 직접 닿도록 하는 것보다는 옷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드란트 제품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임신 호르몬으로 인해 평소보다 땀의 분비가 많아지는데 이때 땀을 억제하고 냄새를 완화하는
데오드란트가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아 때문에 사용을 주저하게 되실 텐데요. 데오드란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파라벤, 알루미늄, 알코올 성분이 없는지 확인 후에 소량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샤워를 자주 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는 면으로 된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임신을 하면 여러 약품은 물론이고 화장품에도 민감해지기 마련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은 전부 버리고 천연 제품으로 싹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을 받은 화장품들은 임산부에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화장을 하던 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민낯으로 생활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 속에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성분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티놀과 이소플라본, 히드로코르티손인데요. 레티놀은 주로 주름 개선,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소량 들어가 있는데 소량으로도 임신 중에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금속이나 알부틴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작은 자극에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더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야겠죠? 요즘은 레이저나 보톡스 시술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데요. 성형보다 간단하고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받는 시술입니다. 임산부들도 레이저나 보톡스 시술을 받아도 될까요? 레이저 시술은 산모가 방사능 전류나 빛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울 수가 있고 피부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시술 전 국소 마취를 위한 연고가 소량이 남아 혈관을 타고 태아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임신 후 나타나는 기미, 여드름, 임신성 같은 변화 때문에 시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출산 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 신중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보톡스는 근육에 소량의 보톡스라는 물질을 주입하는 거라 태반을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임산부의 보톡스 사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부족한 상황이라 안정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출산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면 졌을 땐 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필러도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출산 후에 진행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 호르몬으로 인해 피부에 여드름이 올라올 수 있는데요.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괜찮을까요? 임신한 상태가 아니라면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으로 치료해봐도 되겠지만 임신했을 때는 아무래도 약을 먹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여드름 치료제인 로아큐탄은 레티놀에 먹는 형태로 심각한 태아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약이나 연고를 사용하기 전에도 반드시 담당의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신 후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는 몸이 잘 붓고 몸 이곳저곳이 쑤셔서 몸을 뜨끈한 물에 담그고 싶다거나 땀을 내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임신 중에 사우나에 가거나 또는 반신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대중 목욕탕의 온탕이나 사우나에 가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데요. 사우나, 온탕은 임산부의 심부 체온을 상승을 시키고 온도 상승이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뇌를 비롯한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산모의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욕조 목욕이나 사우나는 피하고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에서 하는 욕조 목욕은 임신 중기부터 가능하며 내 몸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의 물에서 20분 이내로 하시기를 권장을 하는데 탕 안의 수증기와 더운 공기 때문에 피부로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 등의 중요 장기의 혈류량이 감소해 순간적으로 어지러울 수 있으니 일어날 때나 움직일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진통이 있거나 출혈, 양수가 흐르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욕조 목욕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패션 아이템 중 하나인 플랫슈즈 많이들 신으시죠? 임신을 하고 나서도 패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좀 더 스타일리시한 인부복을 고르고 높은 굽의 구두를 신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평한 플랫슈즈를 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플랫슈즈를 많이 고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플랫슈즈를 임산부가 신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샌들이나 단화를 많이 신는데 바닥이 평평한 신발은 충격을 고르게 흡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바닥 통증을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굽이 있는 샌들 또는 뒤축이 없는 플랫슈즈나 슬리퍼류는 무게 분산이 잘 되지 않아서 걸음이 불안정해지면서 발목 염좌를 불러올 수 있으며 밑창이 얇은 신발은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발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의 신발은 발이 아치를 유지할 수 있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 균형을 잘 잡아서 발을 덜 삘 수 있도록 굽이 낮아야 합니다. 만약 굽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면 접지면이 넓고 좌우 밸런스가 좋은 높이 4cm 정도까지 고르는 것이 좋으며, 굽이 좁지 않고 넓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산부 미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임신으로 몸도 무거운데 금지되는 것도 많고 참아야 할 것도 많아서 많이 지치고 힘드실 겁니다. 10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에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다는 일념으로 조금 더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